진다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25-8200번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재아재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매도에 대한 고민도 좋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재아재 게시판에 오늘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재현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자, 신규 종목이었죠? 네, MC넥스라고 있죠? MC넥스. 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MC넥스가 상장이 된 지 한 4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요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9,650원에 매수하셔서 15% 정도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 여부를 타진을 주셨는데, 자, 저는 추가 매수까지 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대개 상반기에 매출이 한 440억대거든요. 근데 증권사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1,600억대 뭐 이렇게 매출을 예상을 하고 뭐 EPS가 한 1,500원 선 정도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상반기 매출액이나 요즘 사정을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증권사 컨센서스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그 차량용 그쪽에 그 카메라 모듈 있죠? 네, 그쪽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만은 좀 상반기의 상황을 볼 때는 조금 좀 힘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차트 보시면은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는 듯 싶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쌍바닥의 모양이 형성이 됐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쌍바닥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깨져서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존재합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실적권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부는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9,400원대는 있는 물량을 손절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 점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해 주셨네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주 대표 주자죠. 뭐 NC소프트에 대해서 문의가 올라와 있네요. 네,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23만 3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30% 정도 비중인데, 자, 지금 꽤 손실이 발생했는데, 내일이 이제 실적 발표죠. 그래서, 내일 모레죠. 7일날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마 궁금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는 시원찮을 겁니다. 네. 근데 실적 발표가 안 좋은 거는 물론 이제 주가가 1, 2개월간에 걸쳐서 반영이 좀 선반영이 됐지만, 요즘 시장이 좋다면은 실적 발표 매를 맞고 주가가 반전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아주 강한 장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일부 모바일 게임주 위주로만 대표 주자만 약간 강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NC소프트가 크게 위쪽으로 치고 오를 만한 모멘텀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30% 비중이시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은 절반선 정도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거나 또는 다른 모바일 게임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손실 가격대가 있지만 이것이 턴해서 다시 가기까지는 좀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입니다. 크게 내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절반선 정도는 지금 카팅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절반 정도만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럴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NC소프트 일단 20만 원 선에서의 사투가 최근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적까지도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남아 계시네요. 전문가 선택해 주세요. 예, 마티스톤님이요. 네, 종목 말씀해 주시죠. 삼진 L&D 네, 3,300원이 10%거든요. 3,300원에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오늘 좀 고점에서 팔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매도를 좀 고민 중이시군요. 네네. 네. 자, 어떤 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었는지도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 추천해서 그냥 한 건데. 네.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단타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7%까지 오르다가 상승폭을 좀 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이익 내고 나올까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삼진 L&D 전문가의 생각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타입니다. 네, 삼진 L&D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었네요. 3,30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진 L&D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정책 공약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상용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삼진 L&D라든지 그리고 뭐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의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진 L&D는 큰 목표 수익률보다도 오늘 자리가 장중 사실 3,550원 구간이 단기 고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3,300원 선이고요. 박스권 상단이 3,600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이 종목은 정책주 관련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원에서 이 전후로 저는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게 좀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500원 전후에서 오늘 자리는 지금 3,4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3,500원 선에서 매도를 좀 해주시고 챙기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 매도하자 말씀하셨는데요.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삼성전자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보는데요.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오늘 1.4% 이제 상승을 해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라는 것이 사실 외인들이 조금 이제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도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20%대 이상 시총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도 대개 몇 개 자동차 합치면 한 10% 정도의 시총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이제 미끄러져 내린다면은 그네들이 구사할 수 있는 뭐 선물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로 지수를 만드는 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1.4% 끌어당긴 것은 자동차 쪽의 낙폭을 만회해서 지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외인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향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올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선물 옵션 매매나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 지수 관리 정도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이번에 약점 잘 아시지 않습니까? 3분기에 실적은 괜찮았지만 4분기부터는 뭔가 캐시카우가 확실한 게 있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성을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4분기에도 그 스마트폰의 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은 조금은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그래서 지금 135만 원대 와 있죠. 네, 135만 원대 와 있다면은 글쎄요. 지금 상황이라면 대개 137만 원에서 한 138만 원 선 요런 정도 선은 크게 보지 마시고 그런 선에서 한번 카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실적이 확인되기까지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는 137만 원에서 138만 원 요 선은 한번 카팅을 하시고 다시 눌림목을 겨냥하셔도 충분히 찬스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에 제 종목도 해주세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개별주도 오늘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지금 밑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막 해드렸는데 그 단가는 잘못 적어주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앞뒤로 다 상담해 주시는데 왜 안 해주시냐 그랬지만 을 계속해서 그렇죠? 해달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죠. 예, 차이나킹 같아요. 예, 차이나킹. 차이나킹 한번 보겠습니다. 2,040원에 50% 비중입니다. 자, 2,040원. 이 중국 관련주들이 요즘 재조명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사실 뭐 중국 관련주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잘못 실적을 발표하고 엉터리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근데 최근은 뭐 때문에 중국주들이 오르냐?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이 괜찮아지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대개 중국 기업들의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한
4배나 5배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치고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10월 달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좋다고 보고요. 차이나킹도 제가 뭐 유심히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흔들리다가 다시 또 약간 흔들리지만은 아직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차이나킹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해 지수나 홍콩 H 지수를 놓고 볼 때 홍콩 H 지수를 저는 우량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섹터를 많이 보는데, 그쪽은 이미 중국 경기가 어렵지만 위쪽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고가 갱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본토 주식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 상승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있죠. 뭐 지금 차이나킹뿐 아니라 차이나 그레이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주봉을 보면은요, 아직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은 여력이 있고 아직 깨진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요번에 확실하게 조정을 보이고 횡보 박스권을 거쳐서 물량 소화하고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다고 봐요. 요번 파동이라면 대개 3,600-700원 선 있죠? 네, 3,600-700원. 대개 그 정도께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정도께까지는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현준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21만 1,500원이요. 10%. 네.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신가요?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네. 오늘 갑자기 저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제가 네. 굉장히 손절매도 못했고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악재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지 고민 중이시군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지금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끌고 나가면 이거 반등을 좀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주 오늘 고민해서 빠지지가 않네요. 이번엔 현대차인데요. 최원준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지난 목요일에 사셨다고 합니다. 21만 1,500원, 비중은 10%신데요. 일단 오늘은 좀 참고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전에 시가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저점을 다 붕괴했을 때 반등 시에 끊어내지 못했으면은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생방송에서 리딩을 하면서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것도 시가가 무너지면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앞에 그 젠락을 통해서 아침 시가가 형성되는 자리 자체가 앞에 있는 저점을 붕괴시키는 자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오늘 반등 주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전에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은 손실을 줄이는 형태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는 것이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종목을 파악을 할 때 루머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뉴스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말해서 동사의 악재는 뉴스화돼서 나오는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저 충격을 빠르게 해소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일정 수준까지 나와주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던 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 그 앞에 있는 저점이 19만 4천 원대를 붕괴를 해야 반등이 일단 나오려고 보고요. 19만 4천 원이 붕괴가 되면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21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 자체는 19만 원 선 붕괴가 손절매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그러니까 단발적인 충격으로 19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만 4천 원이 붕괴가 되면
19만 4천 원을 첫 번째로 붕괴하는 날 19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좀 갖고 있어 보고 다음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반등 정도에서 21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죠. 19만 4천 원 전 저점을 붕괴하면은 그래도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께서 좋은 결과를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재현 전문가님. 네, 자, 지금 메가스타디 있죠? 네, 메가스타디 요즘 수능 다가왔죠? 네, 근데도 아직 그 신통치 않습니다. 메가스타디 한번 보는데 69,800원에 50% 비중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여기다가 좀 승부를 거신 것 같은데, 근데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 주가가 밋밋하지 않습니까? 네, 이 메가스타디 같은 종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 비중을 갖고 계신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난번에 한번 그 10월 달 반짝했었죠. 반짝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수급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메가스타디의 대개 특징이요. 수능 한참 전에 미리 올랐다가 수능 직전에는 오히려 내리고 수능 직후에도 잠잠하다가 1월 달에 조금 더 내리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이 지나가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주가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힘든 게 바로 메가스타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떤 매기가 화끈하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차트죠, 지금. 네. 그런 모습으로 아직은 기간을 많이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손실 별로 안 되시잖아요. 69,800원에서 잡으셨다면. 자, 과감하게 카팅해서 타 종목 쪽으로 교체가 좋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힘이 딸리는 종목이 바로 메가스타디입니다. 네, 그 점에 포인트를 두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메가스터디 살펴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게시판 종목 볼게요. 네, 좀 볼까요? 자, 쭉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네, MK전자 한번 볼까요? MK전자 4,006 MK전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매수하신 단가가 자, 630원이에요. 4,630원. 자, 50% 비중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비중이 큰 만큼 또 손실도 큰데, 한 4%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MK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수하고 이제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와 거의 같죠? 네, 코스닥 지수와 거의 같은데, 코스닥 지수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이제 반전 정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은 먼저 좀 앞서가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 요런 정도로 한번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한다면은요, 대개 그 각도는 상당히 예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의 반전이 연속성이 있다면 각도는 굉장히 예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각도는 예리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꺾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4,500원 권역 근처 있죠. 네, 요 정도 권역이라면 한번 카팅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보여줄 때 그런 경우에 다시 재매수 시점.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볼 때는 되게 4,200원 300원, 네, 이런 정도의 한 번 정도의 되돌림 구간, 눌림목 구간은 한번 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재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은 양대 지수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5포인트인데요. 기관이 12시 구간 들어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83억 원 정도의 매도, 외국인도 760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8% 정도의 상승인데요. 514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